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 투자보다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이 내용 갖고 이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준이 되죠. 대부분이. 그래서 아파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먼저 구입하고 아파트 살 자금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살 자금이 있는데 빌라에 투자하는 건 조금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독 다가구의 투자성, 그래서 전반적인 주거용 상품에 있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신문 기사 캡처를 배제를 하고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정책이랑 언론을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보는데, 신문 제가 이제 기사를 두고 강의를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크레임이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 크레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여하튼 간에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 오늘 다 배제를 하고 이제 제가 만든 자료 가지고만 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아파트, 참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하죠. 아파트가 갖는 의미들,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책이 잘 팔리는지 자, 아파트 언제 어디를 살까요? 자, 궁금한 내용이죠, 다. 자, 아파트의 부의 지도는 어떻게 하고 청약은 어디다 해야 되며, 이런 불경기에도 정말 아파트가 살 게 있는지 아주 현재 어떤 사람의 심리를 건들 수 있는 모든 제목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자, 아파트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의 의미는 뭐냐? 우리 경기 안 좋을 때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안전 자산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의 의미는 뭐냐면, 왜 안전하다라고 보냐면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곳, 위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땅 자체는 늘어나지가 못하죠. 물리적인 상황으로는 늘어나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은 늘어나지 못하는 부증성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부동산을 늘어나지 못하는 희소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가치를 만드는지, 활용성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활용 가능한 토지의 투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부동산은 크게 건물과 토지로 나눠지는데, 건물은 소모적인 부분이잖아요. 건물은 시간이 가면은 우리가 없어지고 소모품에 가까운 건데, 토지는 영속성을 갖고 있죠. 계속 이어지는 영속성. 무슨 우리가 지진이 나거나 또는 바다에 대해서 침하가 돼가지고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한 영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는 결국은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활용 가능한 토지에 투자를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의미에서 수도권 및 지방 토지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은 법률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 제한구역 해제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사용 가능한 토지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런 수도권 및 지방 토지 같은 경우는 부증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로 좀 많이 투자들이 모이죠. 이렇게 불안할 경우에 개발 제한 구역을 갖고 있지 않고 토지가 늘어나지 않고 나대지가 없는 굉장히 희소한 곳에 투자를 하는, 이제 서울에 우리가 집중되는 투자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부동산 조합원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토지의 가격은 해당 토지의 지상 건물 예상 매매 가격에서 건축비를 빼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 토지의 가격은 해당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토지가 있고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상 건물 예상 매매 가격에서, 이 전체가 있는 매매 가격에서 건물값만 빼는 거죠. 건물값만 빼게 되면은 토지의 가격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33평 기준으로, 예를 들어 33평 기준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한 2억이 들었다. 33평 기준으로. 근데 이 아파트의 가격은 예를 들어 10억이다. 10억이면 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10평이었을 때 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의 평당 가격은
8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대지 지분에 대한 평당 가격은. 그래서 토지의 가격은 해당 토지의 지상 건물 가격에서 그 전체 매매 가격에서 건축비를 빼게 되면은 이 토지의 지분의 가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나대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땅을 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것도 토지의 활용성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토지를 활용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5평짜리 서울에 토지를 만약 갖고 있어요. 이 토지는 활용을 못 하죠. 왜냐면은 5평에 먼 건물을 지으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큰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큰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명이 모여서 지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분 투자, 재개발, 재건축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분 투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큰 땅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걸 사는 게 맞겠지만은 아파트가 모자란 서울에서는. 근데 그런 아파트를 살 큰 돈이 없기 때문에, 큰 땅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이라는 것을 이뤄서 집을 짓게 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조합원에 투자를 하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 개발 사업의 투자성은 인근 신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그 예상 분양 가격을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우리가 추가 부담금은 얼마인데 예상 가격은 얼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성을 따지는 건데 개발 사업의 투자성은 인근 신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가 풀리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 굉장히 높아갔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요번에 허그에서 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제도를 개선을 했어요. 개선을 해갖고 어떤 내용으로 개선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 아파트 또는 분양한 아파트를 기준으로밖에 신규 사업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침을 아예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이 1년 이내 분양을 기준을 하든지 이럴 때는 심사 기준,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심사를 하잖아요.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를 비교 사업장은 뭐냐면은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으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를 비교해가지고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및, 그러니까는 비교 사업장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랑 최고 분양가 이내에서 새로 분양할 아파트를 심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한 지 1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으로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1년을 초과한 아파트 비교 사업장에서 분양가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의 105% 중 낮은 금액, 그러니까는 가격 변동률을 이 아파트 1년 초과한 거에 곱하거나 또는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의 105%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심사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6월 6일 날 그 허그 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제 그 발표한 자료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준공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하며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을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이내에서 심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평균 매매가 이내에서 심사를 한다. 결론은 인근의 기존 아파트를 비교를 해가지고 기존 아파트에서 평균 상승률을 곱하거나 또는 105% 이내이거나 또는 평균 그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산정을 한다. 자, 이 뜻이 바로 그냥 개발 사업의 투자성은 인근 신규 아파트를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가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면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기준이 되는 심사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지만이 상승해야지만이 분양 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근의 기존 아파트가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상승을 해야지만이 재건축 아파트도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한다. 따라서 꼭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기준이 되는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그게 올라야지만이 재건축에 대한 지분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단 정보의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면. 근데 뭐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정보의 가격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준점이 되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비교표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뭐 대표적인 아파트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음마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마아파트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대치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가 되겠죠. 대치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가 되는데 가격들을 한번 보면 보면은요, 대치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가 2015년에 이제 입주하면서 이때 아파트 금액이 상위,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33평 기준으로 할게요. 15억 정도 했었어요. 15억 정도 했는데 매매가가 10억 7,500이었고, 근데 2019년 현재 매매 가격은 26억 정도 됩니다. 26억 정도 되고 전세가는 무려 14억 7,500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2015년 입주할 때 매매 가격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을 보면은 매매 금액에서 전세 금액을 빼면 이 당시에 4억 2,500이 있으면은 2015년도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투자 수익은 무려 현재 26억에서 15억을 빼면은 투자 수익은 무려 11억이나 되죠. 수익률이 4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11억을, 그러니까는 세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무려 258%나 됩니다. 그러면 음마아파트는 어떠냐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음마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음마아파트 이제 똑같이 기준일이 대치 레미안 팰리스가 2015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015년을 기준으로 음마아파트 가격과 지금의 음마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2015년도에 11억 2천이었고 전세 금액은 5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미래 가치가 있는 거지 활용 가치는 별로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금액은 거의 안 올랐어요. 전세 금액은 5억 5천 750이고 매매 가격은 이제 19억 1천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발에 대한 어떤 개발이 이제 다가오는 거니까는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근데 아까 비교해 보면은 투자 금액은 5억 7천이고 투자 수익은 7억 9천인데 투자 수익률은 기존 아파트보다,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음마아파트만 보더라도. 너무 우리가 재건축에 열광을 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투자 금액도 뭐 더 많으면서 오히려. 아까 대치 팰리스는 이전 매매 가격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전세를 놓은 사람은 자기 투자 금액을 다 거의 100% 회수하면, 100% 회수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겠죠, 앞으로. 자, 음마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파트를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포 경남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고요. 그 옆에 아크로리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반포에 있는 건데, 자, 여기 두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 자, 반포 아크로리버 이제 16년도에 매매 가격이 33평 기준으로 21억 2,500이었어요. 물론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전세 금액도 14억에 결정이 됐었고, 현재 매매 가격 상위는 30억 5천입니다. 30억 5천이고 전세 금액 오히려 조금 빠졌어요. 근데 이 반포 그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자, 21억 2,500에서 전세를 빼면 7억 2천을 투자를 했는데 30억 5천으로 올랐으니까 투자 금액은 9억 2,500이 되고 7억 2천을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은 9억 2,500이 됐으니까 수익률은 128%가 되는 거죠. 물론 단순히 아파트 값만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익률이 얼마냐 보다 지금 두 아파트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등록세나 뭐 중개수수료나 이런 건 전혀 감안을 안 했습니다. 그냥 어떤 게 더 좋냐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막 시시콜콜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자,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단순히 투자 아파트를 사는 비용만 놓고 봤을 때
자, 매매가 전세 금액의 차이만 놓고 봤을 때 투자 수익은 이제 9억 2,500, 그 128%나 돼요. 그러면 그 옆에 경남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남 아파트 뭐 준공은 한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크로리버랑 그 기준점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조사 가격을 보면, 매매 금액은 11억 1천이었고 전세는 3억 6천이었고요. 자, 이제 2주를 다 했으니까는, 매매 금액이 20억이에요. 그래서 이때 투자 금액은 7억 5천이었는데 현재 매매 금액이 20억이니까는 투자 수익은 8억 9천에 났고 수익률은 118%.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가 절대로 뒤지지 않고 오히려 비슷하고 오히려 그 이상이죠, 항상. 자, 다른 아파트 하나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에 있는 거 대표적인 강남 상구만 지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잠실 주공 5단지 대표적인 거고, 그러면은 뭐 엘스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리센츠가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리센츠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두 개 아파트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리센츠 입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2008년도가 되겠죠. 2008년도에 리센츠의 상위 가격이 9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9억 9천이었고 전세가 2억 8천이었고 현재 시세는 17억 2,500에 전세가 8억 8천이에요. 그래서 이때 투자 금액을 보면은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 차이가 7억 1천이 나는 것이고 지금 17억 2,500에서 매매가 9억 9천을 빼면은 투자 수익은 7억 3,500이 돼요. 결론은 7억 1천을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은 103%가 된 거죠. 그럼 잠실 주공 5단지는 어떠냐? 그럼 잠실 주공 5단지도 잠실 리센츠의 입주 연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조사를 해보면 2008년도에 12억 7,500이었는데 현재 20억 1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이랑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투자 수익은 10억 6천이 발생을 했지만은 수익률은 69%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 수익금은 7억 3,500이고 10억 6천을 투자해서 7억 3,500이고 벌은 금액이 7억 3,500이고 69%. 세 개 아파트 단지를 다시 한번 표로 비교를 해볼게요. 기준이 되는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비교표를 정리를 해보면 자, 레미안 팰리스 같은 경우 오히려 음마 아파트보다 투자 수익률이 거의 2배 육박을 하게 되는 거고 반포 아크로리버의 기준 이 신규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보다 오히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가 잠실 주공 5단지보다 훨씬 더 수익 금액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파악이 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재건축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허그에서 기준 아파트를 정해놨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재건축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올라야지만이 현재가 정부의 가격은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줘야지만이 현재 정부의 가격이 다 반영돼 있다면 그래야지만이 얘네의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그죠? 사업의 속도가 빠르다는 가정하에는 우리가 재건축 투자를 하는 건 맞아요.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내일 모레 철거할 거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의 가격은 그러면은 대시 레미안 팰리스 가격에서 음마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을 빼면 음마 아파트의 적정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음마 아파트 가격에 메리트가 있을 시 음마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대치 레미안 팰리스보다 좀 싸거나 비슷하면 음마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로 이제 다시 바뀔 거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재건축에 돈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주 빠르지 않은 지금의 사례로 놓고 봤을 때는 기준이 되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건 숙제를 한번 내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입주한 흑석 8구역 롯데가 시공한 아파트와 흑석 7구역 이제 이것도 아크로리버죠. 대림이 시공한 아파트. 이게 이제 최근에 흑석 뉴타운에서 입주한 아파트이고 기존에 이제 흑석 뉴타운에 최초로 시공이 됐던 아파트가 흑석 한강 센트레빌, 한강 푸르지오 그리고 한강 푸르지오가 또 센트레빌이 2차까지 이제 이렇게 다 했는데 이런 기존 아파트들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개발을 할 흑석 3구역, 9구역, 11구역에 대한 조합원 프리미엄과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재개발에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7억, 8억 붙어 있는데
과연 이 아파트들을 이 지금 재개발 지분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기존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게 맞는지 이건 한번 숙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맨날 이렇게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공부 또 많이 안 하는 것도 또 저는 너무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세법을 줄줄 깨고 있습니다. 막 세법을 줄줄 깨고 있고요. 온 유튜브를 다 봐가지고 무슨 뭐 하여튼 정보도 엄청 많이 알고 있고 막 공부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은 집이 없어. 투자를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하는 거예요. 맨날 공부만 하고 무슨 뭐 논평위원처럼 전은석이는 어떻고 박평찬이는 어떻고 뭐 정창리는 맨날 사람만 평가만 해. 뭐 쇼킹 부동산은 어쩌고 막 맨날 평가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투자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하고 막 세법 뭐 임대사업 뭐 완전 줄줄이 깨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투자는 안 해. 하여튼 적절하게 투자를 이 공부를 하면서 좀 투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실력을 좀 배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 다가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아파트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주거용에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아파트보다 서울의 이 단독 다가구, 뭐 단독 다가구로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용토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용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의 가격이 아파트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은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을 해야지만 이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독 다가구들 같은 경우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조합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자기가 혼자 새로운 재건축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재건축이 되겠죠. 재건축을 해서 뭐 상가 건물을 짓든지 또는 상가 겸용주택을 짓든지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짓든지 도시형 생활 주택을 짓든지 본인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요. 그래서 이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을 이 단독 주택 단독 다가구 그러니까는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가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자본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또 생기겠죠. 여하튼 이쪽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결론을 내리면은 레버리지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가 훨씬 더 높죠. 왜냐면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활용의 가치도 높기 때문에 매매가에 거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의 60%, 70%에 거의 육박을 하죠. 그래서 앞서 표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렸다시피 기준이 되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정부의 가 반영률을 고려해야 돼요. 정부의 가격이 100% 반영돼 있다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옳은 것을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고 투자 금액에 따라 원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기존 아파트 또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지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토지의 활용성은 단독 다가구가 가장 좋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도 단독 다가구가 가장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파트들 투자하는 것은 서울에 아파트를 10억 정도 잡고 33평 기준으로 10억 정도 잡고 전세 가격을 굉장히 높게 잡아서 전세 비중이 지금 60% 정도밖에 60% 좀 안 되나 60%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60%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최소한 4억 정도의 돈은 항상 필요한 거죠. 4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 4억을 모을 동안 또 노동만 죽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재테크는 안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속 PIR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노동이 버는 속도보다는 자본이 버는 금액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는 PIR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PIR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집을 사는 기간, 지금 뭐 서울이 뭐 14몇, 그러니까 14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벌어야 겨우 집 한 채를 사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이 버는 속도보다 자본이 증가되는 속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본, 그러니까 결론은 자본을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투자를 해서 버는 속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재테크를 꼭 하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필수 요소예요. 뭐 폭락론자들이나 이런 좀 약간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론자들은 우리가 노동한 대가로 당연히 집을 사야 되고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저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정당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응하고 따라가려면은 이 재테크를 하는 것은 필수 요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직까지도 기준이 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모든 게 허구에서도 분양가 심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고 아파트에 투자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좀 부동산에 깬 사람들은 토지의 활용성을 보고 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단독 다가구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자, 그렇다면 노동이 버는 속도보다 자본이 버는 금액이 훨씬 더 큰데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과연 뭐를 하겠느냐. 아파트를 먼저 하시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돈이 진짜 없다면은 우리는 더 시간을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미래 개발이 가능한 소액 재개발 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세대나 이런 걸 투자를 하는 거죠. 항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결론을 내보면은 오늘 여태까지 그 재건축 투자보다는 기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훨씬 더 나은 걸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소개해 드렸고요. 아파트 먼저 사시고 돈이 없으면 그 다음 빌라 사는 거예요. 빌라 먼저 사는 건 아니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좀 깨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토지에 대한 활용성, 돈이 좀 자본이 있으시다면 아마 단독 다가구에 눈이 뜨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저희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랑 계속 상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랑 계속 상의하고 싶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